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리포트는 김태성 팀장님이 뽀개 주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리포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지 네. 또 단순히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이면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첫 번째 리포트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리포트 읍뜸 가전 기저의 부담, 롯데하이마트라고 하는데 기저 부담이라는 거는 이전보다 더 많이 나아지기가 좀 어렵다 할 때 좀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일단 뭐 어제도 그렇지만 레포트의 이 헤드라인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드리면서 롯데하이마트 뭐 헤드라인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더워도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이 제 열동 기준으로 현상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너무 네. 덥고 뭐 낮에만 더운 게 아니고 이미 열대 현상으로 인해서 저녁에도 지금 너무 더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에어컨을 또 폭발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해지는 시즌입니다. 네. 이제 에어컨뿐만이 아니고요. 선풍기 혹은 서큘레이터 같은 이러한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름이 되면 에어컨 만드는 기업들만 굉장히 많이 잘 나갔어요. 뭐 파세코, 그렇죠. 신일전자, 네네. 그렇죠. 위니아, 막 네. 이러한 기업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제습기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흥행을 하면서 이제는 덥지 않고 비가 많이 와도 여름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에만 집중이 되었다면 네. 이제는 그 가전, 에어컨, 제습기, 서큘레이터, 선풍기 이러한 등등의 가전을 파는 이런 롯데 하이마트의 주가들도 여름 계절 성수기에 힘입어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이 본업들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롯데하이마트는 아직까지는 큰 회복을 하진 못했습니다. 뭐 제품이 많이 안 팔려서는 아니에요. 제품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기존 비용이 너무나 높았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실적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랠리 나올 때 롯데하이마트는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계속해서 또 밀리나 할 만큼 걱정이 될 만큼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져도 너무 더워졌고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롯데 하이마트가 또 급부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에어컨뿐만이 아니에요. 네. 최근에 보면 삼성에서는 뭐 비스포크 라인업 그리고 LG에서는 또 오브제 라인업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업들의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제품군들이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 제품을 사러 간 건 아닌데 네. 뭐 때문에 하이마트를 가서 봤더니 오브제랑 이 비스포크를 보고 나니 다른 제품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소비자들의 눈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이 모델들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하이마트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아킬레스건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이 기존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하지만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메가스토어라고 하는 온라인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비스포크 그 모델 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에이 뭐 가전 뭐 대충 그쵸. 좋은 거 사면 됐지 했는데 맞아요. 예쁜 게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롯데하이마트 과연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만 원이 나왔는데요. 김태성 팀장님은 어느 정도의 가격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네, 많이 밀려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뭐 물론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외부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또다시 맞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이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기술주들이 아직까지는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서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고점에서 언제든지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고점을 향해 가는 종목 다음 레포트를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과감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치에서 롯데 하이마트 부담 없이 저는 사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레포트에서 목표가 5만 원을 제시 드렸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 드려보면서 대신에 저는 손절가를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4만 원이 아니죠. 3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 드리면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은 손절하자라는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줘볼까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5점 만점에 5점을 주기는 조금 어려워서 5점 만점에 별 4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4점으로 주셨고요. 저희 롯데하이마트 가전 이야기하니까 네. 궁금한 게요. 다음 주에도 폭염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네. 오늘 폭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주를 눈여겨보신 분들도 있고 제습기주 혹은 뭐 창문형 에어컨 이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실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도 코멘트해 주세요. 이번 주가 덥다 그래서 다음 주도 더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번 주가 아무리 이렇게 덥다 해도 또 다음 주에 비가 막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에어컨 관련주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에어컨과 제습기 모두를 좀 다룰 수 있는 롯데 하이마트를 아무래도 우선 탑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변동성적인 측면 혹은 시장의 관심 기준으로 본다면 창문형 에어컨을 더 필두로 하는 파세코도 뭐 굉장히 또 좋은 매력도가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아직 덜 나온 종목군을 먼저 포트에 편입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전 이야기 또 롯데 하이마트 저희가 다뤄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나온 효성 첨단 소재, 마침 저희가 상황실에서 짧게 좀 다뤄봤어요. 오늘 효성 그룹주들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4개 엔진으로 달린다. 키움증권 이동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타이어 코드 가격 강세 최대 수혜주 스판덱스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그쵸.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조정은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의 조정이다. 뭐 그렇다고 많이 우리가 표현을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많이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 동안에 오른 것 대비해서 오늘은 그냥 살짝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 수익을 확정짓는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타이어 코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엔 뭐 내연기관차가 팔리든 전기차가 팔리든 뭐 수소차가 팔리든 자동차에는 타이어가 다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차종이 팔리든지 간에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당연히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화학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스판덱스의 점유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이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수요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래도 효성 첨단 소재, 지금 타이어 코드도 그렇고 방금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확정짓는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효성첨단 소재는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아라미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탄소 섬유, 이쪽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섬유는 또 수소라든지 수소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재질이다.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효성 첨단 소재 지금도 좋지만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올라왔기 때문이죠. 뭐 아무리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또 몇 분은 물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효성첨단 소재 지금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는데 네. 그럼 어느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가 좀 더 매력적이냐? 저는 지금부터 55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5만 원이나요? 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네.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의 개인적인 그냥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현금을 쥐고 있다면 저는 효성첨단소재 오늘 첫 번째 조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또 반등을 생각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밀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55만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저는 50만 원대 그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요. 목표가는 당연히 훨씬 더 높은 7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4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제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를 드렸는데 사실 효성첨단 소재에 손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속도 조절에 따른 기간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요. 기간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혹은 레포트에서 이야기 드린 아라미드라든지 탄소 섬유 같은 전기 산업과 수소 산업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는 산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앞으로 뜨고 있고 굉장히 크게 외형 성장이 가능한 산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차트를 저희가 한번 주봉으로 봐볼게요. 사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연초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 당시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그쵸.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오니까 횡보했다가 또 2분기를 바라보면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한 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때 이 구간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 70만 원, 손절가 45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 별점 5점 만점 몇 점 드릴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 지금 당장 저희 기준으로는 사기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네. 별점 5개를 다 드리긴 어렵고 별 5개 중에 4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드렸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막 대폭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어 네. 이걸 좀 전해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일단 이 가격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분석해 봤고요. 이외에 또 오늘 김태성 팀장님의 눈에 들어온 종목이 일단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 2, 3주 전부터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오늘에서 좀 갖고 나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있었고 또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타부타 좀 말들이 많았던 종목입니다만은 일단 업황에 대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돌아가면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힘을 쏟아줬고요.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들이 조금 쉬어갈 동안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러한 2등주, 3등주 격의 모습들이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자칫 조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투자 심리가 지금 차트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여전히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문제는 시세가 계속해서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도요. 시세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더 오를 수 있는 룸 자체가 있는 기업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상장한 날에 고가를 한번 또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 종가에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흐름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저희 지난번에도 요 구간대에서 소개를 드린 그쵸.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종가에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과 함께 SK 아이테크놀로지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김태성 팀장님 이제 쉬러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